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새벽, 도시 어딘가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한 집에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 집 주인 최영숙님은 여전히 30년 전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냄비로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그 오래된 냄비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때, 그리고 최영숙님의 정성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릇이었죠.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집안의 안주인이시지만 그녀의 부엌은 참 소박했어요. 오래된 냄비들, 빛바랜 그릇들, 하지만 하나같이 반질반질 윤이 나게 관리된 주방 용품들이 그녀의 삶을 대변하고 있었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시면 직접 장을 보시고 가끔은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 시장 아주머니와 실랑이도 하신다고 해요. 은행나무가 늘어선 길가의 화려한 백화점 앞을 지나실 때도 세일 전단지부터 꼼꼼히 확인하시는 분이시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그저 검소한 게 편한 거예요. 최영숙님의 이런 소박한 생활이 더욱 놀라운 건 그분의 남편이 6년 전 떠나시며 엄청난 유산을 남기셨기 때문이에요. 증권가에서 손꼽히는 재력가셨던 남편분은 상가 건물 여러 채와 땅, 그리고 수십억의 현금을 남기고 가셨거든요. 하지만 최영숙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새벽장을 보시고, 직접 밑반찬을 담그시고, 절기마다 제사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시죠. 마치 30년 전 갓 시집온 새색시 시절 그대로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최영숙님의 부엌에서 퍼지는 된장찌개 냄새는 이웃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답니다. 육수를 내는 방법부터 된장을 풀어넣는 순서까지 모든 것이 시어머니께 배운 그대로였죠. 최영숙님은 그 마음을 평생 잊지 않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대대로 이어져 온 맛과 정성, 그리고 가족의 마음을 잇는 일이야말로 당신의 소명이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녀의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시어머니의 사랑, 가족에 대한 정성, 그리고 전통을 지켜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변화의 바람은 어김없이 최영숙님의 가정에도 불어닥치고 있었어요. 최영숙님의 남편 이상철님은 증권가의 신화라고 불리던 분이셨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했던 분이라 주변에서는 그를 바른 증권맨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6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홀로 남은 아내를 위해 모든 재산을 꼼꼼하게 정리해 놓고 가셨죠.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큰아들 동훈 씨는 아버지처럼 증권가에 발을 들였고, 현재는 국내 굴지의 증권사 부사장 자리에 올랐죠. 작은 아들 동현 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형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나름의 성공을 이뤄냈어요. 최영숙 님은 두 아들의 결혼식 때 각각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해두셨다고 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라며 늘 걱정 어린 미소를 지으셨죠. 하지만 두 며느리의 성격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큰 며느리 한미란 씨는 결혼 초기부터 남다른 면이 있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할 때도 그저 형식적인 밥 한 술로 끝내고, 명절이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길게 누워있기 일쑤였죠. 심지어 제사상에 절하는 것조차 불편해했다고 해요. 반면 작은 며느리 신지은 씨는 달랐어요. 시어머니의 부엌 일을 늘 곁에서 배우고 싶어 했고,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면 항상 거들고 싶어 했죠. 하지만 최영숙 님은 며느리들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고 싶으셨기에 작은 며느리의 도움도 마다하셨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작은 며느리가 부엌 앞에 서면 최영숙 님은 앉아 있어라. 내가 하는 게 더 편하다며 매번 쇼파로 돌려보내곤 하셨어요.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면 갓 23의 새색시 최영숙 님은 시어머니의 부엌 앞에서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배우고 계셨어요.
당시만 해도 증권맨이었던 남편은 한창 일이 바빴고 새색 씨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 둘이서 장을 보러 다녔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늘 하나하나 꼼꼼히 가르쳐 주셨대요. 된장찌개 하나를 끓이더라도 정성과 예의를 다하라는 가르침이었죠. 시어머니는 음식 하나하나의 가문의 역사와 예절을 담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답니다. 남편 이상철님은 당시 평범한 증권사 직원이었지만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주변의 신뢰를 얻어갔어요. 야근이 잦았던 남편을 위해 최영숙님은 매일 밤 찬압을 들고 회사로 발걸음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부부가 함께 일구어간 재산은 조금씩 불어났고 마침내 증권가의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여보, 당신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거요. 남편은 늘 이렇게 아내의 공을 인정했다고 해요. 두 아들의 결혼식 날도 생생히 기억나신다고 하셨어요. 큰아들 동훈이가 장가를 들었을 때 최영숙님은 며느리를 위해 도심 한복판에 새 아파트를 마련하셨죠. 그리고 2년 뒤 작은아들 동현이의 결혼식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신혼집을 준비하셨답니다. 아들들에게는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편애하는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 세월이 흐르며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걸. 최영숙님의 명절은 언제나 새벽부터 시작되었답니다. 달빛이 부엌 창가에 걸릴 무렵 조용히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시고 전날 밤부터 불려둔 쌀을 일일이 손으로 만져가며 씻으시는 거예요. 제사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해요. 최영숙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쌀을 씻으셨대요. 시어머니께 배운 그대로 쌀알 하나하나가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이라 생각하면서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부엌만큼은 따뜻했어요.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번져갈 때면 집 안가득 명절의 풍경이 그려지곤 했죠.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작은 며느리 지은 씨는 그때마다 부엌 앞을 서성이며 말씀드렸대요. 하지만 최영숙님은 매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나 혼자 하는 게 더 편해.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프셨다고 해요. 사실 지은 씨의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고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큰 며느리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한 며느리는 부엌에 세우고 한 며느리는 소파에 앉혀두면 그게 더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최영숙님은 차라리 혼자서 모든 걸 하기로 하셨대요. 산적, 전, 나물, 탕 하나하나 정성 들여 준비하시면서 두 며느리 모두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셨죠. 하지만 두 며느리의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은 씨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미란 씨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하품을 해댔다고 해요. 차라리 솔직히 말하면 좋을 텐데. 최영숙님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미란 씨가 제사 음식이 불편하다고, 전통이 싫다고, 단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오히려 마음이 덜 아팠을 거라고요. 그렇게 20번의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매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시면서 최영숙님은 두 며느리의 마음속 거리가 점점 더 달라져 가는 걸 가슴 아프게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답니다. 갈등의 시작은 아주 작은 한숨에서였다고 해요. 결혼 첫 명절, 큰며느리 미란 씨가 제사상 앞에서 무심코 내쉰 한숨. 그때만 해도 최영숙님은 피곤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넘기셨답니다. 하지만 그 한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졌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미란 씨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큰아들 내외의 방에서 낮은 언쟁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내려오면 안 될까? 엄마가 하시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 거야? 내가 얼마나 숨이 막히는지 당신은 몰라. 담벼락 너머로 새어나오는 말다툼을 들으실 때마다 최영숙님의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답니다.
시어머니께 배운 정성과 예의로 준비한 음식인데 어쩌다 이렇게 며느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미란 씨의 불만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명절 전날이면 어김없이 두통약을 먹었고 제사상이 차려지는 동안에는 굳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았다고 해요. 한 번은 큰아들이 엄마 곁에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고 해요. 하지만 최영숙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묵묵히 제사 음식을 준비하실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명절, 미란 씨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왜 자꾸 강요하는 거야? 나는 이런 구시대적인 것들이 불편하다고. 방문 너머로 터져 나온 그 말에 최영숙님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오래된 사기 그릇이 차가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 마치 최영숙님의 가슴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고 해요. 그날 밤 큰아들 내외의 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격한 부부싸움이 벌어졌답니다. 당신이 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당신은 왜 내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거야? 당신이 대체 하는 게 뭔데? 모든 걸 다 엄마가 하잖아. 그냥 맛있게 먹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집에 가는 거, 그거 하나를 못 해줘? 최영숙님은 그날 밤 내내 주방에 홀로 앉아 계셨대요.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려 하시면서 어떤 사랑은 말없이 피어나는 들꽃처럼 조용하답니다. 작은 며느리 지은 씨의 마음이 그랬어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키워갔죠. 명절 준비가 시작되는 새벽이면 지은 씨는 늘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 앞을 서성였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면서도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정성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좀 거들어 드릴게요. 부엌 한켠에 조심스레 다가가 말씀드리면, 아이고, 됐어. 나 혼자가 편해.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지만 지은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느끼신 걸 저도 느끼고 싶어요. 지은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단순한 요리가 아닌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보았다고요. 찌개 끓는 소리, 전 부치는 지글지글한 소리. 지은 씨는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부엌 앞을 맴돌며 지켜보았답니다. 시어머니께서 큰 그릇을 들어 올리실 때면 살짝 다가가 받쳐드리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조심스러웠다고 해요. 지은아, 저기 소파에 앉아 있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발걸음을 돌리면서도 지은 씨의 눈은 늘 부엌을 향해 있었죠. 시어머니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그렇게 마음으로 배워나갔답니다. 최영숙님은 지은 씨의 그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마음 아프셨지만 두 며느리 사이에서 그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셨던 거죠. 시간은 흘러갔지만 명절의 불화는 마치 되풀이되는 악몽처럼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차례상 앞에서 터져 나오는 긴 한숨,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언성 높은 다툼, 그리고 그 사이에서 깊어지는 가족들의 상처. 큰며느리 미란 씨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큰아들 동훈 씨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식사 자리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밥상 위에는 최영숙 님이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이 놓여 있지만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젓가락을 들 수 없었죠. 작은 며느리 지은 씨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작은 아들 동현 씨는 무거운 침묵 속에 밥을 넘기곤 했답니다. 엄마, 저희가 따로 모실게요. 큰아들은 몇 번이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최영숙 님은 매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게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떨림을 아들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아들은 또렷이 보았어요. 도대체 어쩌면 좋지. 밤마다 방에서 들려오는 큰아들의 한숨 소리.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전통과 변화 사이에서 그는 날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차가운 겨울 명절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최영숙 님의 부엌에서는 여전히 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변하지 않으실 거예요? 미란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구시대적인 제사상에 절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최영숙 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가문의 예법이 시어머니께 배운 정성 어린 마음가짐이 한순간에 구시대적이란 말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최영숙 님의 입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넌 이제 명절에 내려오지 마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 동훈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작은 며느리 지은 씨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머니, 오지마 내가 힘들다. 최영숙 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최영숙 님은 홀로 부엌에 앉아 긴 시간을 보내셨다고 해요.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오래된 냄비를 어루만지며 끝없는 생각에 잠기셨죠. 내가 잘한 걸까? 한밤중에 들려오는 그분의 흐느낌 소리를 작은 며느리 지은 씨가 문 밖에서 듣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순간의 최영숙 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순 없었을 거예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소중한 인연을 스스로 끊어내야만 했던 그 고통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며느리의 마음으로 그분은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셨을까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변했지만 최영숙 님의 집에는 더 이상 큰며느리의 발걸음이 닿지 않았어요. 큰아들 동훈 씨는 명절마다 홀로 내려왔지만 예전처럼 온 가족이 모이는 그런 풍경은 사라졌죠. 동훈아, 미란이는 잘 지내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으시면 네, 그럭저럭요. 짧은 대답과 함께 고개를 떨구는 아들을 보며 최영숙 님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답니다. 시간은 조용히 하지만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최영숙 님의 머리카락은 어느새 하얗게 새어갔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새벽이면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셨지만 언제부턴가 그 냄비가 자꾸만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깊어가는 주름을 보며 마음 아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추석을 보름 앞둔 저녁, 최영숙 님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네 어머님. 이제 제사를 정리할까 하는데 찻잔을 들던 지은 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작은 물방울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 이제는 내 고집을 좀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그 마음이 이제야 비로소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은 씨의 한마디가 최영숙 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게 됩니다. 어머님, 저는 사실 늘 배우고 싶었어요. 차가운 가을 저녁, 지은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처럼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어왔던 마음이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늘 어머님께서 부엌에 서실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부엌에 있었어요. 된장을 풀어넣는 순서도, 전 부치는 방법도 어머님의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배우고 있었답니다. 지은 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하나둘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 하시는 게 편하다고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은 더 간절해졌어요. 그냥 음식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의 사랑인데
최영숙님은 말없이 지은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미처 몰랐던,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던 며느리의 마음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시어머님께 배우신 것처럼 저도 어머님께 배우고 싶어요. 우리 가문의 맛도, 정성도, 사랑도 모든 걸 이어가고 싶습니다. 순간 최영숙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어머니께 받은 레시피들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서툰 며느리의 마음으로 부엌 한켠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이 지금의 지은 씨와 겹쳐 보였어요.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할게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해오신 모든 것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최영숙님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30년 동안 써온 레시피 수첩을 꺼내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결정들은 시간이 흘러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최영숙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그런 것이었어요. 깊어가는 가을밤, 최영숙님은 남편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스며들고 있었고, 늦은 시간임에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평생을 함께 일구어온 재산들, 상가 건물들, 땅, 그리고 현금, 모두 합치면 100억이 훌쩍 넘는 이 모든 것들의 향방을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그녀는 분명히 알고 계셨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큰며느리 미란 씨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명절 때마다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모습, 제사상이 차려질 때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던 순간들, 그리고 방문 너머로 새어나오던 날카로운 목소리. 이런 구시대적인 것들을 왜 자꾸 강요하시는 거예요? 반면 작은 며느리 지은 씨는 달랐습니다. 부엌 앞을 서성이며 시어머니의 손길을 배우려 했고,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켰죠. 최영숙님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상속이란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전통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최영숙님은 조용히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큰아들 내외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것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재산은 작은아들 내외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하셨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최영숙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며느리. 그저 낡은 전통이라며 무시했던 그 태도가 결국 이런 결말을 만들어냈던 거죠. 최영숙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돈은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돈이 아닌 그 이상의 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남편도 분명 하늘에서 이 결정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라 믿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최영숙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었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토록 고민하던 숙제를 마침내 풀어낸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마음을 정리하셨어요. 이제 곧 맞이할 새로운 변화 앞에서 최영숙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담담했습니다. 때로는 엄한 결정이 사랑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결국 알아보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최영숙님이 내린 마지막 결단이었답니다. 때로는 너무 늦어버린 후회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큰며느리 미란 씨의 이야기가 그랬어요. 재산 분배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그날, 미란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교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정성을 구시대적이라며 무시했던 순간들, 명절마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하품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조각난 거울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러왔어요. 한밤중 미란 씨는 홀로 시어머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늦은 시간.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최영숙 님의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미란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용서를 빌었지만 최영숙 님의 표정은 조용히 굳어 있었답니다.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어요. 최영숙 님은 그저 문 앞에 무릎 꿇은 며느리를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30년간 지켜온 가문의 전통을 무시했던 그 오만함, 시어머니의 정성을 낡은 것이라 폄하했던 그 교만함,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무릎 꿇는 며느리의 모습이 오히려 더 서글프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이제 늦었다. 최영숙 님의 작은 한마디에 밤 공기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란 씨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해요. 진정한 상속은 재산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물려받는 것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 늦어버렸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란 씨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가을밤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답니다. 명절이면 이제 지은 씨가 앞장서서 제사 음식을 준비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하나 정성 들여 음식을 만들어 가죠.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합니다. 최영숙 님은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한없는 인내와 사랑의 의미를,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 마음을 지은 씨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도요.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저녁밥 짓는 냄새처럼 가족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혈연만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 소중한 인연. 최영숙 님은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계셨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명절마다 홀로 찾아옵니다. 미란 씨가 그날 밤 무릎 꿇었던 자리에는 이제 들꽃이 피어나고 있어요. 때론 잃어버린 것이 있어야 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나 봅니다. 작은 아들 내외는 이제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이어받은 것은 재산이 아닌 대대로 이어져 온 가족의 마음이었죠. 지은 씨의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는 이제 그녀만의 것이 되어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답니다. 최영숙 님은 이제 평온한 미소를 되찾으셨어요. 시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당신이 며느리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다는 기쁨, 그 마음이 당신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그려놓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하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최영숙 님은 그 선택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으셨어요. 이제 그녀의 부엌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세월을 넘어 이어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최영숙 님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